훨씬 더 중요하고요. 등비수열이 훨씬 더 어렵고,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등비수열 극한에서 나오는데, 자 가볼게. 일단은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숫자를 일정하게 곱해가면서 가는 수열인데, 그럼 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결정하는 요소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돼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는 거 있잖아. 얘를 등비수열 형태라고 등비수열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an이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차이는 뭐냐면은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애가 되는 거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식의 모양은 똑같은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형태,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됐어요? 수열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x축 그리고 y축 그린 다음에 요 정도 1이라고 잡고요.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2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사실 만약에 얘를 좌표평면에 그린다면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이다 보니까 점의 형태로 찍힐 거라고. 점의 형태로. 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경향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봐도 되고, 자 요 값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요 함수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냐면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점근선이 얼마야?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해석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이 0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얘를 수열의 극한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0으로 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니? 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네. 2분의 1이라는 것을 계속 곱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숫자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 0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지? 자, 요거는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어떻게 봐도 되냐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라는 값으로 갈 때, 자 요거를 분리시켜 보면 2의 n제곱분의 1의 형태가 되는 거고, 요 분모 자리에 들어가 있는 2의 n제곱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꼴이 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러면 결국은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을 결정하는 애는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하나는 초항이 되는 거고 하나는 공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초항과 공비가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R의 n제곱 형태라는 수열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첫째 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R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0이 아닌 거야.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써질 거냐면, 얘는 절대값 R이 공비가 1보다 작은 거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 친구는 리미트 R의 n제곱으로 갈 때 얼마가 되냐면 0이라는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R이 1인 거야. 그럼 R이 1이면 여기다가 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이 친구는 r이라는 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곱하면 곱할수록. 그죠? 그럼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r이 마이너스 1일 때거든. 그럼 얘는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하는데 숫자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진동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종합하시게 되면 잘 봐. 이렇게 두 개를 합쳤을 때가 수렴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경우가 수렴하는 경우가 되니까 결국 이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이라는 것을 써주시게 되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요. 공비가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형태예요. 자, 요거를 an이라고 잡았을 때. 그럼 얘는 지금 첫째 항이 뭐냐면 첫째 항이 a거든. 그럼 얘가 그냥 바로 갈게요. 얘가 수렴하게 할 조건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의 수렴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첫째 항 자체가 0이면 돼요. 첫째 항. 그럼 첫째 항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첫째 항이 0이 돼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 계속해서 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첫째 항이 0이 아니잖아. 그럼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는 뭘 만족하면 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바로 수렴 조건에 해당돼요 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판단하실 때는 우리가 첫째 항과 그 다음에 수렴 조건,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이 수열이 수렴하거나 혹은 이 범위를 만족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자, 쌤이 지금 설명한 얘기가 36페이지, 37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36, 37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수렴 조건까지 잘 확인을 하시고 알겠지? 그래서 수렴 조건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자, 수렴 조건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44페이지 내용 보세요. 자, 수렴 조건 적용시키는 문제부터 해볼게요. 자, 44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7번이 있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을 보시면은 1번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일반항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2x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초항부터 구할게요. 첫째 항이 뭐죠? 라고 얘기하면 첫째 항은요. n자리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니까 얘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수렴할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찾아보시게 되면은요. 요거는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되니까 x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첫 번째 값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볼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공비예요. 공비 조건인데 공비 자체가 뭐가 되냐면 3분의 2x-1이 공비가 되니까 이 친구도 해보시면 3분의 2x-1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양쪽에다가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할게요. 그럼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2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한 다음에 1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4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따라서 x값의 범위는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저 2분의 1이라는 값이 어떻게 돼 있어? 포함이 돼 있죠? 네, 2분의 1 포함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얘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갑니다. 얘는 6-x의 2n제곱이라는 형태의 수렴할 범위, 조건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항상 첫째 항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첫째 항부터 찾아보시면, 초항은 n자리에 1 대입한 게 초항이 되니까 얘는 6-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6-x 제곱이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찾아주시면 그 x값은 6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얘가 6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입니다. 공비인데, 공비는 건 뭐죠? 라고 얘기하시면, 자, 공비는 처음에 1을 대입하면 6-x 제곱이고 2를 대입하면 6-x 4제곱이야. 맞아? 그지? 그러면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6-x의 제곱이 공비가 돼요. 그러면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는데 어차피 제곱의 형태니까 요 값은요 마이너스 1보단 무조건 클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알겠어? 오케이? 여기 안 해봐도 된다는 거죠. 굳이 여기를 해볼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 자, 6-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제곱 푸시게 되면 6-x라는 값이 뭐가 돼요?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크거나 같다가. 그러면은 6을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6을 하면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결국 x의 값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고요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범위 안에 6이라는 값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그냥 5부터 7까지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요 40페이지 가볼게요. 40페이지에 기본 계산 문제 5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는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자, 해볼게. 문제 보시면은 막 쉽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막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3의 n제곱, 보였어. 그러면, 1번에서, 아까 했던 거, 밑이 절대값이 클수록, 증가 속도가 가장 어떻다? 빠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원래 등비수열 극한 계산할 때, 원래 등비수열 극한 계산할 때는 사실은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밑이 제일 큰 걸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게 포인트거든.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거거든. 됐어? 근데 절대값이 큰 걸로 분자분모를 나누는 게 포인트인데 우리가 모든 계산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증가 속도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럼 증가 속도를 이용하면 자, 봐봐. 첫 번째 식에서 밑의 절대값이 누가 제일 커? 3이 제일 커요. n 붙어있는 애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누구만 보면 된다는 거야? 3이 들어간 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3이 들어간 것만 보면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앞에 있는 형태가 뭐가 나오냐? 앞에 있는 형태는 결국 이런 얘기가 되죠. 3의 n 플러스 1분의 3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거 그냥 약분했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3이라는 값이 그냥 나와요. 이 얘기예요. 앞에 거는. 됐어요? 자, 그럼 뒤에 거 해볼게요. 뒤에 거는요.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누가 더 절대값이 커? 누가 더 절대값이 커? 이거 누구로 봐야 돼요?
얘는. 근데 뭘로 봐야 돼요? 1보다 작네요. 그걸로 봐야죠. 그럼 1보다 작으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얼로 수렴해?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네. 아,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3분의 1의 n제곱 붙어있는 게 전부 다 뭘로 바뀌어? 0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0 더하기 0 더하기 8이 되니까 그냥 뒤에 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 쓸게 2예요 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 얼마다? 5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확인됐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네, 요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 계산을 한 거거든. 자, 그럼 쌤이랑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공부를 해볼게요. 앞으로 와서 38페이지 보세요. 아마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뭘로 낼래? 라고 하면은 내는 주제가 바로 38페이지에 있는 2번 주제예요. 자, 그럼 쉬운 거 기본적인 내용부터 할게. 잘 봐.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 R의 n제곱을 포함한 극한이라고 돼 있죠. 근데 쌤은 이제 이따가 내가 기출문제도 하나 풀어줄 거거든. 프린트해 와가지고 기출문제도 풀어줄 건데 요 주제가 계속 나와요. 요 주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중요해. 그래서 쌤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렇게 불러.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함수예요. 함수. 이게 중요해요. 요거. 내가 오늘 이 주제를 아마 남은 시간 동안 거의 이 주제만 설명할 건데 진짜 중요해. 수열의 극한에서 낼 수 있는 게 뭐 기본적인 계산 이런 거 말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그냥 활용. 수열의 극한 활용.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내신 한정에서 명제 문제. 참고집 판단하는 거. 요 정도. 딱 그 정도인데 어차피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기본 연산이란 말이야. 계산, 그 다음에 조건, 뭐 이런 것들. 샌드위치 정리, 이런 것들. 근데 얘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자주 나오고요. 중요해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보면 어떤 식이 R의 n제곱이라는 걸 포함했다라는 얘기는, 자, R의 n제곱을 포함했다는 얘기는 얘는 R의 범위에 따라서 리미트 R의 n제곱이 바뀐다는 게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R의 n제곱에서 R이 1이야. 그럼 뭐야? 1이야, 1. 리미트 R의 n제곱. 근데 R의 n제곱이 포함된 극한에서 내가 극한 계산을 할 건데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 근데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럼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R의 범위로 함수가 바뀐다는 얘기랑 같고,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R의 범위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네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함수를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함수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됐나요? 자,
요거부터 하나 기본적인 거부터 항상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 42페이지 가보자. 자, 42페이지에 예제 6번부터 가볼게요. 기본적인 거부터. 자,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문제에서 조건이 r이 0보다 크대요. 됐어요? 문제에서의 조건이. 그럼 잘 봐. 요 값을 내가 r 값에 따라서 나눌 건데 첫 번째 범위가 뭐냐면 0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야.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내가 f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갑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얘기하면 0으로 가죠. 그죠? 0으로 가니까 얘는 fr이 뭐가 되냐면 fr이 제로가 돼요. 됐어요? 아이고 미안해. 제로가 아니죠. 1이 돼요. 쏘리.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게 0이 되고 이 뒤에 있는 것도 0이 되니까 1분의 1만 남아서 1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r이 1이야. f1이야. f1은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0이요. 그 다음에 r이 1보다 커요. 그럼 r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근데 숫자가 똑같아요. r로 똑같아요. 그러면 r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fr은 요 범위에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에요. 이 세 개를 다 쓴 게. 자, 이게 기본 유형.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거든. 이거 그래프로도 니네가 그릴 줄 아셔야 돼. 그래프로도. 자,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인데 근데 마이너스 1 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네, 그냥 1 기준으로 갈게요. 자, 0부터 1 사이입니다. 0부터 1 사이에서는 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따라서 빵꾸 뚫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의 함수값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요. 0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1일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요. 이게 함수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거야. 근데 푸는 방법이 어때? 똑같아. 다만 함수가 좀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 그래프 그리는 게 이제 어려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아래값의 범위에 따라서. 됐니? 자, 그러면 6-3번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 넓히기. 자, 갑니다. 문제에서 수열 A의 n 플러스 2제곱. 자, 한번 쌤이 써볼게. A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4 곱하기 A n제곱 더하기 7분의 자, 여기가 A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범위를 나눌 건데 2분의 1에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수만 신경 쓸게요. 자, 양수만 신경 쓰면 0보다 크고 A가 공비니까 1보다 작아. 지금 n이 붙어 있는 거 비교해 보면 돼. A밖에 없죠? 그지? 그럼 얘가 공비야. 두 번째, A가 1일 때.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그때 각각에 맞춰서 내가 함수급, 극한값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자, 요 경우 갈게요. 요 경우는 A의 n제곱이 전부 다 얼마가 돼?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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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돼요. 그럼 남는 거 누구밖에 없어? 7분의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때는 FA라는 함수는 얼마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이 돼. 그럼 이 친구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 2분의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탈락이에요.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A가 1이야. A가 1. 그럼 A가 1이면 요거는 1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1 대입하시면 FA거든? F1. 그럼 F1은 그대로 1 대입하시면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7 이렇게 되고요. 분의 1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돼요. 어디죠? 아, 마이너스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미안.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얼마 나오죠?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1, 4, 7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하고 3에서 하니까 4네. 그 다음에 얘 얼마야? 2네. 약분하면 얼마나? 2분의 1 되네요. 그럼 A값 하나 찾았어요. 뭐예요? A는 1이에요. 1이면 됩니다. 답 하나. 자, 마지막 요때 A가 1보다 클 때거든. 그럼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거 무한대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무한대 가니까 개수들만 내가 뽑아볼게. 잘 봐. 자, 여기서 개수 뽑으시면 얘 얼마 되냐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라서 여기 A제곱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AN이거든?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뭐 나와? 마이너스 4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A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오죠? 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2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분의 1이요. 미안.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얘가 2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A-2가 2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의 A 값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두 개 정리하시면 A 값은 4랑 1이 나와서 문제 정답은 5. 됐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3번이 정답인 문제. 그래서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8번 가겠습니다. 예제 8번 별표 3개. 바이블 수업 진짜 오랜만에 하네. 바이블 수업을 쌤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군대 가기 전이니까. 아니야, 군대를 늦게 갔다. 전역한 지 3년밖에 안 됐어. 군대 가기 전에 강사 경력이 지금 경력보다 더 길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확실히 그런 건 있어.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고등부만 했거든. 중고등부만.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재수생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쌤이 이제 3년 군대 갔다 와서 풀타임 3년 차인데 확실히 그냥 달라요. 푸는 속도, 그러니까 푸는 속도가 아니라 그 뭐지? 수업적인 내용이나 깊이나 이런 것도 엄청 달라지고, 일단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재수생 가르칠 때랑 고등학교 가르칠 때랑 똑같아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죠. 재수생 애들은 맨날 괴롭히거든요. 맨날 와서 질문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도 질문 받으면서 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측면에서 늘어.
하나는 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야 이걸 이렇게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의 차이. 야 이걸 이렇게랑 야 이걸 이렇게랑 아무튼 그랬는데 왜냐면 최근 들어서는 다 개념서 수업은 거의 대부분 다 마플로 했으니까 마플이 문제가 더 많기도 하고. 바이블 괜찮죠? 바이블도 좋은 책이에요. 정석만 아니고요. 정석은 그냥 읽기가 싫어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읽어서. 우리 때는 뭐 다른 책이 없었으니까 우리 때는 그냥 딱 정석 아니면 개념 원리 이건데 정석에서 이제 실력 정석 맨날 해가지고 맨날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고 막 그랬었는데 정석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슬림해진 거야. 옛날엔 굉장히 헤비했어 내용이.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리고 또 다 분권이 돼 있잖아. 우리 때는 통합이었어. 이게 한 권. 사전이야. 이만해. 수학의 정석 해가지고 진짜 막 챕터가 막 36개까지 있고. 바이블 이거 지금 미적분도 사실 이거 두꺼운 편인데 이 책의 2배? 네. 저 사전 하고 배고 자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 제목에 그 왜 수학의 정석 지금도 보면은 여기 써져 있고 막 금박 돼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금으로 막 수학의 정석 이렇게 돼 있잖아. 약간 이렇게 막 예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칙칙하게. 근데 심지어 우리 때는 그 제목이 한자였어. 수학의 정석, 진짜 정석이 한자였어. 그래가지고 뭐 학교 만드셨으면 뭐지? 지금까지 팔린 정석 책을 이렇게 그냥 세로로 쌓으면은 여기서부터 지구까지 왕복 120번인가? 지금까지 팔린 그럼요. 그래서 학교 진짜 세우시고 상상고 세우시고 상상고도 좋지. 상상고도 좋은 학교지. 나 어렸을 때 상상고 갈까 민사고 갈까 아니면 어디 외대부고 갈까 막 그러다가 결국 외대부고 썼는데 외대부고 첫 해라고 썼는데 특별전형에서 떨어지고 쫄아가지고 명지예고를 넣었지. 우리 때는 이제 이게 대학 가듯이 특목고를 갔으니까 내신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가서 지필평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쌤 들어갈 때가 외대부고 첫 해였거든. 처음 뽑을 때 그때 막 유명했어요. 막 앙드레 김 교복이래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유명하고 또 외대에서 이제 부속고등학교 만든다고 되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민사고 준비하다가 우리 때 민사고가 최고였거든. 민사고 준비하다가 민사고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마지막에 외대부고로 다 틀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뭐 자소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니면 내신 점수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입 수준이었어요. 대입.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내신 무조건 들어가고 내신 30%. 근데 나는 내신은 만점이었고 199점, 197, 9점 얼마였으니까 200점 만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게 들어가. 수상 실적, 올림피아드, 영어, 토플 몇 점이냐, 토익 몇 점이냐 이런 거를 지금은 쓰면은 막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소서에 그런 거 언급하면. 우리 땐 대놓고 썼어요. 우리 그래서 토플 시험 보러 가고 막 그랬었어. 쌤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플까지는 안 보고 막 그때 뭐 외대에서 보는 시험이 있거든. 왜 그 탭스처럼. 탭스는 이제 서울대에서 하잖아요. 외대에서 만든 시험이 있어요. 뭐였지? 플렉스인가? 그 제목이 플렉스야.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점수가 잘 나오면 그 점수가 잘 나오면은 외대부고 가기가 유리하대. 외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막 중3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러 갔다가 안 보느니만 못한 점수 맞고 그러고 막 갔는데 그래가지고 또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우리 때는 수시 정시처럼 특목고도 특별 전형 일반 전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특별 전형을 먼저 가. 한 군데. 근데 특별 전형 한 군데 볼 수 있고 일반 전형 한 군데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하고 통틀어 가지고 다 통틀어서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영재고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 때는 다 썼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영재고. 영재고가 4월쯤에 끝나. 중3 4월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4월에 끝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과고. 그럼 과고가 한 7월쯤 끝나. 그럼 이제 7월, 8월 그때쯤에 이제 뭐 하냐면 민사고, 상상고 이런 애들, 자사고, 유명한 자사고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경기권 외고 특별 전형.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외고가 그냥 지금은 외국어 잘하는 경우만 해도 가는데 우리 때는 국영수 다 잘해야 돼요. 시험이 국영수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다 들어갔지. 시험 보고 들어가는 형태였으니까. 근데 이제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한 군데 쓸 수 있었죠. 한 군데. 경기권 외고 중에 한 군데. 근데 달라도 돼요. 그래서 나는 특별 전형을 이제 외대국을 썼는데 그때 시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험이 뭐냐면은 딱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B4 사이즈에 수학 문제가 5문제가 있어. 영어로 돼 있어. 문제를 풀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30분 줘. 5문제 푸는데 졸라 어려워. 나 한 2번 반, 3번 풀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내잖아. 그럼 내면은 그 다음에 면접을 기다려. 그러면 이제 딱 면접 돼가지고 들어가. 그럼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셔.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내 시험지를 들고 있어. 그러면서 2번은 무슨 생각으로 풀었니? 뭐 이래. 앞에서 설명하고 막 칠판 있으니까 뒤에 화이트보드에다가 필요하면 화이트보드 갖다 설명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나가봐 뭐 이러면은 나가보세요 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면접관들이 질문하나 뭐 이런 거를 내가 들어봤더니 내가 틀린 부분부터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2번부터 틀린 거야. 이미 틀린 거지. 5문제 중에 2번부터 틀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외대보고 일반 전형을 볼까. 일반 전형은 지필평가거든. 그러니까 특별 전형은 이제 구술평가고 뭐 이런 거였으면 일반 전형은 이제 지필평가여가지고 지필평가를 볼까 국영수 시험 볼까 하다가 막판에 이제 쫄아가지고 튼 거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기숙학교 외대보고 다음이 이제 그 당시에 명지예고였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시험 보고 운 좋게 붙어가지고 가서 2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뭐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무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정성 얘기하다 왔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 학교에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다 괜찮은 친구들이어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그리고 다 잘 살아. 다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열심히 살고 막 대기업 다니는 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점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따는 것만 놓고 보면 일반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나는 보거든.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나이 때 17, 18, 19일 때 그 분위기라는 걸 무시는 못해요. 내가 곰곰이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서 정말 묵묵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그나마 그걸 제일 잘하는 애가 내 인생에서 보내는 내 동생이거든. 내 동생은 분위기에 신경 안 써요. 지 할 거 해요. 그냥 지 할 거 하는 애라서 속세의 연을 끊죠.
자기가 뭘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 진짜 신경도 안 써요. 옆에서 내가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어도 공부해. 진짜야. 우리 둘이 같이 방을 썼는데 나 옆에서 스타 하고 있는데 애는 공부하고 있어. 그럼 꼭 엄마가 나만 혼내. 아니, 나 대학생일 때야, 참고로. 나 대학생일 때야. 야, 씨, 동생이 공부하는데 뭐 해가지고. 네. 그리고 나가서 PC방 가고. 그랬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무시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지지고 볶고 친구들이랑도 하고 그 경쟁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뭐 잘 지내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인연이 되고 그래요. 괜히 또 근데 경쟁이라고 해서 뭐 스카이캐슬처럼 제가 없어야지 뭐 내가 전교 1등인데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건 하지 마요.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잘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지금 고3 애들이 지금 이제 1학기 내신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수시가 다 끝났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그냥 여기 근처에 일반고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게임 안 돼. 이제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데 옆에서 애들이 게임하고 막 얘기하고 막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공부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또 장단점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고 나는 그 주의예요.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수시가 됐건 정시가 됐건 아니면은 뭐 설령 쌤처럼 재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근데 그런 거를 어렸을 때 그 분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게 형성이 돼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 아마 내가 그래서 일반고에 갔으면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가끔 들더라고.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을지 안 했을지. 자, 가겠습니다. 중요한 주제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이제 확장판이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인데 자, 가볼게. 제목 자체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러니까 함수예요. 중요한 건.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봐봐. fx라는 함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고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fx라는 함수가 일단 x라는 것이 미지수잖아. 미지수. x라는 것이 미지수. 그래서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여기가 x의 2n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요 뭘 하냐면 여기서 항상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를 푸실 때는 함수부터 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함수를 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다 달라지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이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항상 이렇게 나눠서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x제곱, 2n제곱, x 2n제곱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죠? 전부 다 0으로 가니까 이때 fx는 뭐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때 fx는 그냥 1이에요. 상수함수가 나와.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함수 대입하시면 1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그냥 얘도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이거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니까 얘는 1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이거든. 그럼 홀수 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뭐가 돼? 0이 돼. 2분의 0이 돼서 자, 마지막 얘 갑니다. 얘는 어떻게 그려지죠? 라고 하면 fx거든. 자, f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거는 무한대로 가니까
요 친구의 개수와 요 친구의 개수 비교해 보면 되는데 얘는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얘는 앞에 플러스 1이 나와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x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서 1분의 x가 돼요. 따라서 fx는 x가 됩니다. 요 범위에서. 자, 그런 다음에 얘 뭘 그리래?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봐,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0이요.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라고 하면 1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가서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색칠돼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절대값이. 그럼 그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와 x가 1보다 큰 쪽이지. 그럼 그때는 y는 x가 그려진다는 거니까 y는 x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돼서 y는 x 이렇게 그리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요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예요.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요 문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고 그랬냐? 그래프는 다 그렸고요. 불연속이 되는 지점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군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두 개. 개수야? 아니구나. x값이구나.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됐어? 아, 1 연속인가? 아, 그러네요. 아, 미안. 1 연속이구나. 네. x는 마이너스 1. 요것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이따가 풀어볼 건데,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하는 게 기본이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 그럼 4점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주는데 함수 자체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세가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요. 하나 해볼게요. 또 8-3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 좀 드릴게요. 8-3번 한번 해봐봐. 8-3. 개념 넓히기. 8-3번. 자, 이거 보시면은 실수 t에 대해서 열린 구간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실수 t에 대해서 열린 구간 t-1부터 t 플러스 1까지니까 t-1보다 크고 x가 t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구간을 준 거야. 그런 다음에 fx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x의 2n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의 2n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형태거든. 자, 얘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을 때 gt의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일단 fx부터 그려볼게요. fx부터 그려보면 fx가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요거 그래프 한번 씩 정리해보면 얘는 fx가 뭐가 나오냐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3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얘 무한대잖아요. 그럼 무한대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x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fx가 x분의 1이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가 1이거든. 그럼 x가 1이니까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죠. 그래서 fx는 2가 되겠네요.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이게 플러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f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서 자 여기가 요 정도 1이라고 잡을까? 자, 요 정도 1이라고 잡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1보다 요거부터 그리자. 요거 1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색칠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여기에요. 그 다음에 누굴 그리냐면 이제 x분의 1을 그려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x분의 1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가겠죠. 가다 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는 잘 봐. 이렇게 1이라고 찍어놓고 1 대입하시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빵꾸 뚫리고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이렇게 점근성 가져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게 fx야. 자, 여기까지가 1단계고 문제에서 이제 gt라는 건데 gt가 뭐냐면 gt는 지금 저기 써진 t-1부터 t 플러스 1 이라는 구간 안에서 문제에서 자 여기에서 f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요 말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자 잘 봐. 요런 함수 형태 나왔을 때는 요게 딱 몇 칸 간격이냐면 2칸 간격으로 일정하다.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 2칸. 됐니? 그럼 gt라는 건 새로운 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gt 함수 그래프를 개수에 대한 함수니까 새롭게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gt라는 걸 그릴 거야. 여기가 되고 여기가 gt가 되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요. 요 범위 안에서 f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잘 봐. 여기 봐. 여기서 불연속인 점이 지금 몇 개 있어? fx가 불연속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봐. 2칸 간격이잖아. 그럼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t가 마이너스 1.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제로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제로까지에서는 f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 자,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 f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 몇 개야? 없어요. 요거예요. 그럼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t가 슬금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오다가 딱 여기 왔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 아니야. 그럼 t가 언제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들리나? t가 뭐야? 0일 때야. 그럼 t가 0일 때가 딱 요 경계가 되고 잘 봐. 요 0일 때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몇 개가 생겨? 하나가 생겨. 요 2칸이라는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식을 그려보면 여기 그래프 그려보면 0일 때까지는 불연속점인 개수가 없어요. 제로예요. 되니? 그리고 0일 때도 없어요. 왜냐면 열린 구간이니까. 0일 때도 없어요. 그러다가 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딱 얼마가 돼? 1개가 돼. 그래서 요렇게 가겠지. 요렇게. 근데 잘 봐. 자, 그러면 여기가 딱 0일 때였어. 얘가 이렇게 옮겨가. 그럼 이제 하나 생기다가 여기까지 와서 딱 멈춰야지. 그치? 그러면은 왼쪽이 누구야? t-1이잖아. 그럼 t-1이 누가 될 때야? 1이 될 때겠죠. 그럼 그때의 t 값은 얼마야? 그때의 t 값은 이렇게 와서 2가 되겠지. 그럼 2가 되고 여기가 빵꾸가 되고요. 다시 여기가 색칠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계속 제로겠죠. 그 다음부터. 요게 GT예요. 그럼 답은 뭐야? T가 0, T가 2, 두 개.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 계산이 따로따로 두 번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 한 번이 들어가고 여기서 한 번이 들어가. 알았어? 별개의 함수예요. fx라는 거는 원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고요. gt라는 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불연속점인 개수가 몇 개가 생기는지에 대한 개수에 대한 함수이고. 알겠어? 네, 그렇게 보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나머지 유형은 내일 좀 더 정리해보고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자, 실력 따지기. 실력 따지기에서 몇 번을 보시냐면 거기 66페이지 봐봐. 66페이지에 1-23번 보세요. 이게 약간 모의고사 기출문제 스타일인데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4점짜리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함수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다고.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 자, 그랬을 때 요거 한번 해보자. 1-23번 잘 봐. 문제에서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자, fx부터 볼게. fx. 아이아이, 손 아파. 손가락 꺾였어. 자, fx가 무슨 함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예요. 몇 차야? 2차예요. 다음 함수네. 그 다음에 gx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래서 얘가 리미트 x가 아이 왜 자꾸 x래,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 함수가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절대값 x-b의 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x-b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래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fx 곱하기 gx가 뭐가 된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딱 느낌 오죠? 수트에서 했던 거. hx라는 함수가 fx 곱하기 gx야.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대? 연속이야. 그러면 fx는 항상 연속인 함수죠? 실수 전체에서. 그럼 gx가 반드시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 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문제 특징상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찾아볼까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함수지. 그지? 자, 함수인데, 자, 가볼게.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비 찾으시면, 공비가 절대값 x-b가 공비예요. 그럼 절대값 x-b가 공비니까 요거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b가 1보다 클 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절대값 x-b가 뭐일 때? 1일 때, 절대값 x-b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자, 구조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절대값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지? 그리고 요것도 사실 보세요. 절대값 x-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1보다 작다인데 당연히 여기는 0보다 크다 이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반대편을 안 쓴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얘부터 해보자. 얘는 어차피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제로 제로가 될 거야. 그럼 제로 제로가 되니까 이 친구가 gx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1분의 1. 자, 얘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1 대입해봐. 그대로 1 대입하시면 gx라고 놓고, 일단 자, gx라고 놓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가 1 대입하지. 그럼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이야. 그럼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3이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그럼 절대값 x-b가 1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무한대니까 요거 무한대고 요거 무한대잖아요. 그지? 그럼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그럼 사실 이 그래프를,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필요가 있나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잘 봐.
요거 범위 한번 생각해 볼게. 절대값 x-b가 1보다 작지.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고요. b를 더해주니까 b-1보다 크고 x가 b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x 범위가. 그럼 얘는 절대값 풀면 똑같이 x가 b 플러스 1일 때랑 b 마이너스 1일 때거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내가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얘가 b 빼기 1이겠죠. 빼기 1이 왼쪽에 있을 거고요. 여기가 b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거고, 자 b 마이너스 1과 b 플러스 1 사이는 얼마예요? 1이에요. 1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일 때와 b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2분의 3이네.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 찍고, 그 다음에 벌어진 범위죠. 그럼 벌어진 범위니까 얘는 뭐가 돼요? 반대편. 이렇게 돼서 해가지고 얘가 2인 거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것과 요것이 뭐일 수밖에 없어? 얘네 둘이 gx의 불연속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됐어요? 이거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 얘를 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지점, 즉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의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얼마면 된다? 제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fx는 불연속 함수가 아니라 연속 함수니까, 자 그럼 볼게요. fx는 결국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그대로 냅두고요. x 마이너스 b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b 빼기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즉 자 요거 두 근이 뭐야? fx는 0이 되도록 만드는 두 근이 뭐야? 이거의 두 근이 바로 b-1과 b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해. 두 개 더하면 2b인데 원래 식이 뭐였냐면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 쓰시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식이니까 따라서 근각에서의 관계 쓰시면 얘가 4가 나와서 b 값이 바로 뭐가 나와?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지. 끝났네. 자 그럼 b가 2예요. 그럼 요거랑 요거 두 개 곱하죠. 그럼 얘 1이고 얘 3이야. 그럼 얘 1이고 얘 3이니까 두 개 곱해. 두 개 곱하면 a가 될 거고 그 값이 얼마야? 3이 돼서 문제 정답은 두 개 더하시면 5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말 그대로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은 3차 함수, 4차 함수,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같이 접목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거 정리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옆 페이지에 보시면 67페이지에 이제 활용 있죠? 식 세우는 거. 뭐 요 정도인데 사실 활용 같은 경우도 수능에선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제 내신에서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겠어? 네. 그런 문제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 정리하고요.